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지요.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은 한채환입니다.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맛깔난 야사로 저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야사의 맛있는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콕방야사의 콕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내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행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오늘은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보다는 바로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 유명하신 분만 합니다. 네네. 그 각국 설문조사에서 지난 1000년을 통틀어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혔던 인물이고요. 아하. 그리고 1999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했던 사람입니다. 네.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드디어 국방야사에서 아인슈타인까지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위인이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세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썰, 스캔들, 헛소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부터 사실이고 어디부터 썰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자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또 사생아의 행방을 추적하는 그런 책도 출간이 됐을 정도니까요. 자, 그럼 일단 수많은 과학자 중에서 유독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학문적인 업적 때문이죠. 물리학계의 레전드고요. 뉴턴의 고전력학을 뒤집음으로써 과학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세웠죠.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핵무기 반대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반전 평화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그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국가의 대통령직을 여러 차례 실제로 제안받게 됐던 인물. 이스라엘에서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보면 우주 공간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관련 얘기만 나오면 모두 다 아인슈타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나요? 흔히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설이 하나 떠돌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언어 발달이 느렸고 학교에서 열등생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이 한국의 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는 근거로 또 널리 인용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당시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을 싫어했던 것은 맞는데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성적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성적표에 따르면 학창 시절에 수학이나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고전 언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미 11세 때 대학 과정의 물리학을 이해하고 있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재 같은 아인슈타인도 유년 시절에 본인의 친동생에게 끔찍한 기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전기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화가 나면 이 동생이 마야입니다. 마야의 머리에 볼링공을 던졌다거나 아니면 삽으로 동생의 머리를 찍었다거나 이런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동생인 마야가 실제로 증언하기로 아인슈타인의 동생이 되려면 두개골이 단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천재의 괴팍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만들어낸 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그가 조금 괴이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상상이 그걸 좀 왜곡하거나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되었을 때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사서 선물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의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이 설도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한 교수님은 5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믿어야 할 일화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인슈타인은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전했을 리는 없고 아인슈타인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대단한 기억력들입니다. 자, 쿠팡야사에서 먹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고, 들어보니까 자료에 아인슈타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던데요. 예, 채식주의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했던 것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채식주의자로 전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향한 채식주의자였다. 예, 이전에는 고기를 섭취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1954년에 쓴 한 편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동물성 지방이나 고기, 생선을 섭취하지 않고도 만족스럽다. 나에게는 언제나 인류는 육식을 하지 않도록 원래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실제로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언제부터 채식주의자가 된 겁니까? 그 성인이 되어서인데요. 채식을 시작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채식으로 진화하는 것만큼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지구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도축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 그리고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신념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좋아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도대체 어떤 요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이 즐겨 먹은 채식 요리 중에서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듬뿍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은 기둥을 잘라주시고요.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준비할게요. 새송이 버섯은 밑둥을 잘라주시고요. 작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줄게요. 꼬리를 잘라주시고 잘잘하게 이거를 새송이 버섯과 비슷한 크기의 두께로 그냥 이렇게 결 반대로 바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와. 자, 가니쉬 표고버섯은 볶아서 그릇에 덜어줄게요. 썰었던 버섯들을 꾸덕하고 이제 고기를 안 넣어도 진한 맛이 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어서 파스타면 넣고 삶아드릴게요.